75쪽 다 볼까? 네. 자, 빨간색 볼펜으로 예쁘게 숫자에만 채점해야 돼. 네. 1번에 2, 2번에 2, 3번에 3, 4번에 2, 5, 5번에 3, 그 다음 6번 5, 7번 3, 8번 4, 9번 1, 10번 2, 11 3, 12 5, 13 4, 14 5. 서술형 15번에 1번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다하고 라, 그 다음에 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첫 번째 거는 물체 무게, 접촉면의 거칠기 이러면 되고, 그 밑에 거는 접촉면의 넓이. 그 다음 16번 나가 보면 물에 잠긴 부피가 크지? 그러면 뭐 뜰 수 있는 가닥을 쓰시오 그랬으니까 나가 물에 잠긴 부피가 크므로 부력을 더 크게 받아서 이렇게 하면 돼요. 쓰면 뭐라고 쓰는데? 화학성에 물에 잠긴 부피가 커지면 부력이 커지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공기 탱크에 물을 더 넣으면 중력이 부력보다 커서 가라앉는다. 넘어갈까? 다음 실력탄탄 1번에 2, 2번에 5, 3번에 3, 4번에 4, 5번에 3. 틀렸는 거 수정하면 돼. 여기까지. 선생님, 내신 속도 4번에 음. 2와 5예요. 2, 5. 세모 치면 됩니다. 네. 선생님, 내신 속도 12번, 5번 맞아요. 12번에 몇 번? 5번. 5번. 세모 치고. 또? 없어? 네. 그러면 다음 평가 문제도 숙제니? 네. 자, 1번 4, 2번 3, 3번 2, 4번 2, 5번 5, 6번 3, 7번 1, 8번 2, 9번 2, 10번 4, 11 2, 12 5, 13 2, 14 5, 15 5, 16 5, 17 3. 여기까지 틀렸는 거 쓰죠. 선생님, 단원 평가 8번에 2번 맞아요. 그래. 세모 치고. 그리고 8번에 2번. 끝났어요, 그러면? 그리고 숙제 없나? 뒤에. 저 뒤에 보충자료 갑시다. 보충자료 몇 쪽이니? 분자는 붙이면 45쪽부터 48쪽 6번까지. 혹시 오늘 시험 없니? 네, 오늘 시험 없었어요. 시험 없었어. 자, 그러면 자, 1번에 1, 2번에 5, 3번에 3, 4번에 5, 5번에 5, 6번에 5, 7번 2, 8번 1, 4, 9번 2, 10번 4, 11 3, 12 3, 13 4, 14 3, 15 1, 16 4, 17 4, 18 1, 19 3, 20번 3. 1단계 1번 마찰력. 2번에 작용한 힘과 반대 방향. 3번에 커진다. 4번에 중력과 반대. 5번에 가라앉는다. 6번에 산율타. 틀렸는 거 봅시다. 없어요.
끝났어? 네. 그러면 1학기 책은 이제 안 가져와도 되는데 다음 시간에 시험 칩니다. 다음 시간에 시험 치니까 시험 공부해 와야 되거든. 어디냐면 우리 1학기 책에 56쪽 56쪽에 보면 중력과 탄성력이다. 네. 중력과 탄성력 범위가 65쪽까지.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시험 공부해 와야 되냐면 첫 번째 이쪽에 책을 꺼내놓고 이쪽에 쌤이 필기한 노트 있지? 이렇게 꺼내놓고 이론을 좀 암기를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론 암기하고 나면 그러면 요 뒤에 보면 우리가 숙제로 나가서 문제 풀었던 부분이 있지. 그럼 문제 풀었던 부분에 너희들이 혹시라도 틀린 거 있으면 틀린 거부터 먼저 보고 나머지도 요거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계산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는 2학기도 봅시다. 2학기 책 오늘 처음 들고 오나? 네. 자, 2학기도 보면 차례 한번 펼쳐봐. 차례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자. 그거 한장 보는 게. 넘겼어? 거기에 보면 4 그래갖고 기체 성질 있지. 요게 화학이다, 그치? 그래서 우리 배울 겁니다. 그 다음 5단원도 보니까 물질의 상태 변화돼 있지. 네. 요것도 화학이거든요.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단원을 보니까 빛과 파동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요것도 배워야 돼. 그래서 실제로 우리 1학년 1학기 때는 힘만 배웠잖아, 맞지? 네. 근데 이제 2학기 책은 거의 다 배워야 돼. 알았지? 물리 화학 다 실려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저기 10쪽 한번 넘겨보자. 10쪽. 자, 10쪽에 자, 필기 준비하세요. 자, 10쪽의 제목이 보니까 입자의 운동 이렇게 있습니다. 입자의 너희들 입자 그러면 누구를 입자라고 얘기하는지 아나? 입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누구 있어요? 공기? 기체, 공기 막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 화학에서는요 원자나 아니면 분자나 아니면 이온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들을 갖다가 우리는 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 방금 전에 기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너희들 기체는요 가만히 있을까? 아니지. 뒤에 단어처럼 끊임없이 운동을 합니다. 알았지?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기체에 대해서 잠깐만 배워보시도록 하자. 그치? 너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기체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설명을 안 하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갖다가 나타내냐면 어떤 용기에다가 기체를 갖다 이렇게 담아야 되겠지. 기체를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입자 모형으로서 우리가 나타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겠지? 근데 기체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끊임없이 운동을 합니다. 이런 단어 썼었지만 자,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둬야 될 게 요거 하나 알아보자. 기체는 끊임없이 어느 방향으로 운동을 하냐면 모든 방향으로 운동을 합니다. 너희들 고체, 액체 그런 거 다 들어봤지? 너희들 고체 입자들도 운동을 하겠니 안 하겠니? 운동을 합니다. 알았지?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합니다. 알겠지? 근데 운동 속도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속도가 제일 빠른 게 누구겠어요? 기체. 그 다음이 액체.
고체가 제일 속도는 느리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체가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로 확인이 되냐면 우리가 확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증발 이런 걸로 우리는 기체가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제 확산을 갖다가 배워볼 겁니다. 확산. 너희들 확산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나? 확산. 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치, 퍼져나가겠지. 누가 밀어서 퍼져나가요? 지 스스로 퍼져나가요. 지 스스로 퍼져나가요. 스스로라는 단어도 중요하다. 그치? 그 다음에 왜 퍼져나가죠? 그러나 우리가 확산 그러면 너희들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예를 들어 향수를 누가 뿌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누가 향수를 뿌리게 되면 주변에 있더라도 향수 냄새가 나지? 네. 그럼 향수를 뿌린 사람이 농도가 어떻겠니? 향수 입자의 농도가 높겠지만 그래서 확산이라는 정의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좀 기억해둬라 알겠지?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합니다. 너희들 용질이라는 단어 들어봤니? 아직 안 들어봤니? 용질은요 녹는 물질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소금하고 물하고 있거든요. 소금하고 물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섞으면 소금물이 되지 않았지? 그때 녹는 놈이 누구야? 소금이지. 이 소금 같은 걸 우리 용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을 하는 건데 누가 밀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 스스로 이동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는 확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확산의 예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까 향수 이런 얘기 있었어요. 향수. 그 다음에 너희들 저기 제사 같은 거 지내본 적 있어요? 거기에 보면 향냄새 나지 않나? 이런 것도 우리는 확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너희들 확산은 기체에서만 일어날까요? 지금 선생님 요거 두 개 쓰는 건 기체잖아. 맞지? 어디에서 일어날 거야? 액체에서 일어나겠나? 고체에서 확산이 일어나겠니? 고체는 안 일어나는데 액체에서 우리는 확산이 일어납니다. 뭐가 그러냐면 우리가 잉크방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물에다가 잉크방울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 그럼 처음에는 요거 비교하지 말고 처음에는 잉크방울 하나 딱 들어갔겠지만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얘들 입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동해서 이 전체가 이제 잉크 색깔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는 확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가로 1번 이래가지고 확산이 잘 일어날 조건. 확산이 잘 일어날 조건. 자, 확산이 잘 일어나려고 그러면 분자라 쓰지 말고 가지고는 기체라고 써요. 기체의 운동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니? 빨라져야 되겠지, 맞지? 기체의 운동 속도가 빨라져야만 우리는 확산이 잘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온도가 높을수록 그 입자 질량은요. 너희들 가벼운 놈이 잘 움직이겠니? 무거운 놈이 잘 움직이겠니? 가벼운 게 잘 움직이겠지. 그래서 입자 질량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고체보다는 액체에서 확산이 더 잘 일어나고 알겠지? 액체보다는 기체에서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진공에서 더 잘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공 속에서 입자는 더 빨리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알겠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증발이다. 증발. 증발. 너희들 증발 들어봤지?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물이 증발한다.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증발의 정의도 좀 알아둬야 될게.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일어납니다. 반드시. 액체 표면에서. 물은 액체라고 얘기하지. 네. 그 다음 수증기를 우리 기체라고 그러지 마지. 수증기로 이렇게 가는 걸 갖다가 액체 기체라고 해.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증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이 수증기 되는 거. 나중에 우리 2학년 거 배우는 거, 그럼 요 뒤에 배우나? 액체가 기체되는 걸 기화라 그럽니다. 기화. 알았지? 그래서 이 증발도 누가 막 너 증발해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아니면 지 스스로 일어납니다. 지 스스로 일어나는 거 이거 알겠지? 자,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증발하고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끓음하고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증발과 끓음. 방금 전에 우리가 증발이라 그러면 액체에서 뭐로 가는 거야? 기체로 가는 거라 그랬지, 맞지? 끓음. 너희들 라면에 물을 갖다가 라면을 먹기 위해서 물을 갖다가 가스레인지에 올리면 나중에 물이 끓었다 이런 단어 쓰지 맞지? 그래서 끓었다는 단어도 액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기체가 돼야 돼. 그래서 둘 다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건데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한다면 증발은요 반드시 액체 표면에서만 일어나요. 액체 표면. 여기서만 이렇게 쓸게. 근데 끓음은요 표면에서도 일어나고 더하기 액체 속이라고 그러나 액체 속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끓음은 표면에 있는 물방울도 날아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내부에 있던 물방울도 바로 수증기로 날아간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게 끓음. 너희가 물이 끓는 점이 뭐야? 100도지 맞지? 100도. 그래서 우리가 증발은요 모든 온도에서 다 일어납니다. 너희들 영하의 날씨에서도 증발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는데 영하에서도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조금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겠지 맞지? 근데 끓으면 있잖아. 아까 100도를 끓는 점이라 했거든. 끓는 점 이상이다. 끓는 점 이상에서 우리는 끓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다 쓰지 좀 말고 화면을 봐야 돼서 자, 2번 이래가지고 잘 일어날 조건. 우리가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빨래가 잘 마를 조건. 너희들 빨래가 잘 마르려 그러면 온도 어떨수록 그치 온도가 높아야 증발이 잘 되겠지 맞지? 습도는 어떨수록 그치 습도 낮을수록 바람은 어떨수록 강할수록 그 다음에 너희들 빨래 말릴 때 빨래들이 서로 막 뭉쳐져
누르져 있을 때가 잘 마르겠니? 펴었을 때가 잘 마르겠니? 펴었을 때가 잘 마르겠지, 맞지? 그래서 그런 걸 표면적이라 합니다. 표면적이 클수록 표면적이 클수록 증발은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던 거 책 잠깐만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됐니? 자, 책 봐라. 1번 기체를 이루는 입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체는 크기가 매우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입자 모형 주죠. 입자 모형. 자, 단어는 기억해. 뒤에 글자 선생님 읽을 건데 줄칠 건 없어요. 작아서 눈으로 관찰될 수 없는 입자를 간단한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 아까 선생님 동그라미를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맞지? 이런 걸 입자 모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이번에 기체 입자들은 서로 떨어진 채 골고루 퍼져 있어서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주사기 그림 한번 봐봐. 처음에 보면 그게 공기 입자들이 서로 떨어져 있잖아, 맞지? 그랬을 때 빗손을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거를 그림처럼 입자 사이가 더 가까워진다, 알겠지? 우리가 빗손을 누르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뭐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 동그라미가 별표로 변하겠니? 그러면 입자 종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르기 전에 개수가 3개 있었거든? 빗손을 눌렀다고 해서 이게 막 5개, 10개로 바뀌겠니? 그래서 입자 개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한번 보세요. 플러스 강의. 플러스 강의 1번. 주사기 속의 기체를 줄체라 압축할 때 변하지 않는 것. 내가 압축을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게 뭐야? 그러면 밑에 줄쳐. 입자 종류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입자 개수도 줄쳐. 한 개 줄 안 쳤는 게 뭐 입자의 모양이나 크기 돼 있는데 이런 건 뭐 줄자가 되고 그러진 않는다. 일단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종류 변하지 않고 개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의 2번 입자의 운동 이래가지고 뒤쪽에 셈 읽는데 줄치자.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B 입자의 운동 이래가지고 자 1번은 확산도 보내봤어요. 자, 뒤쪽에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는 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스스로 운동 그거만 좀 쳐라. 대신 선생님이 노트에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농질이 스스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확산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나오니까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향수에 확산되어 있는데 뭐 오른쪽 그림 보면서 얘기할게. 향수 마개를 갖다가 열어놓으면 조금 있으면 향수 입자들이 바깥으로 날아갑니다. 그 밑에 2번 확산의 예. 그냥 읽어볼게. 꽃향기가 공기 중으로 퍼집니다. 전기 모기향을 피워서 모기를 쫓습니다. 마약 탐지견의 냄새로서 마약을 찾습니다. 먼 곳에서도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확산이다, 확산. 됐지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 확산이 줄쳐라 잘 일어날 조건. 잘 일어날 조건에서 그 밑에 표 바로 그냥 줄만 치면서 갑니다. 온도 줄치고 높을수록 줄치고 질량 줄치고 작을수록 줄치고 상태 줄쳐서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 줄치고 일어나는 곳 줄쳐서 액체에서보다는 기체가 더 빠르고 기체보다는 진공속 그거만 줄쳐놓으면 되겠다. 알겠지?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증발 동그라미처럼 그 밑에 줄치세요.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 그거 줄쳐라.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표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알아두고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되는 거다 그런 거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번 증발이 예 돼 있는데
젖은 빨래가 마르는 것도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서 그렇지 맞지? 그 다음에 풀잎에 맺힌 이슬이 사라진다. 너희들 이슬 본 적 있어요? 네. 풀에 보면 물방울이 막 맺혀져 있잖아 맞지? 그게 이슬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라진다 그랬으니까 액체가 기체되는 거 증발. 손등에 바른 알코올 요게 잠시 후에 사라진다. 너희들 알코올 액체인 거 알아요? 네. 그것도 액체가 기체되는 거.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증발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증발이 줄쳐라. 잘 일어날 조건. 밑에 표에 줄쳐라. 온도 줄치고 높을수록, 습도 줄치고 낮을수록, 바람 줄치고 잘 불수록, 표면적 줄쳐서 넓을수록 이렇게 우리가 가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거기 네모넣기 있지? 네모넣기만 빨리 한번 풀어보자. 끝? 선생님 다 불러줄 테니까 채점해라. 입자 모형, 모든, 그 밑에 확산, 표면, 기체. 오른쪽 11쪽 숙제입니다. 다음 뒤로 넘어가자. 자, 탐구 A. 입자의 운동 이래가지고 자 실험 1을 보니까 암모니아 기체의 확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 잘 봐봐. 패트리 접시 위에 솜을 일정한 간격으로 놓은 다음 그래서 이렇게 솜을 갖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다 놓은 다음 각 솜에 줄쳐라 페놀프탈레인 용액. 자, 페놀프탈레인 이거 들어본 적 있나?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를? 배웠어.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어디에서 색깔이 뭘로 변하지? 거기 왼쪽에 보면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래서 암모니아와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무슨 용액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그 밑에다가 너희들이 산성도 알고 중성도 알고 염기성도 압니까? 그러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적고 그 밑에 산성, 중성, 염기성이라고 적어서 색깔은 무빠입니다. 그래서 산성에서도 무색이고 중성에서도 무색이니까 언제 확인하는 게 좋니? 염기성일 때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염기성일 때만 색깔이 딱 되네요.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진 보자. 패트리 접시 가운데에 암모니아수 줄쳐라. 요게 암모니아를 갖다가 나타내요. 줄쳤으면 그 암모니아에다가 뭐라고 정리하면 염기성이라고 적어줘요. 염기성. 자, 그러면 염기성을 갖다 여기다 떨어뜨렸어. 근데 결과 암모니아수 가까이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붉은색. 여기 붉은색, 여기 붉은색, 여기 붉은색, 붉은색.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도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여기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묻혔잖아, 맞지? 근데 암모니아가 뭐를 하게 되냐면 모든 방향으로 확산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쪽부터 붉은색으로 계속 변한다. 이 실험 무슨 실험인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실험 2 잠깐만 보자. 아세톤의 증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세톤 줄 쳐봐. 너희들 아세톤 어디서 들어봤노? 미술 말고 일상생활에서 아세톤 많이 볼 수 있어. 엄마하고 좀 많이 친한
엄마 화장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 네. 뭐? 그 엄마 화장품이 아스콘 들어가는 그거 정보적했는데 아스콘 들어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랬었어? 아세톤은 뭐 하는 거냐면 매니큐어 지우는 거. 매니큐어 지우는 거. 그래서 그러면 아세톤은 고체겠니, 액체겠니, 기체겠니? 액체겠지. 액체다. 그럼 봐. 첫 번째 사진 보면 거름 종이를 깐 페트리 접시 전자저울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0점을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거름 종이를 깐 페트리 접시 그랬으니까 접시를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거름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0점을 맞췄다 그랬을 때 눈금은 0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번. 거름종이 위에 아세톤을 갖다가 10방울 떨어뜨리니까 이제 아세톤은 현재 액체니까 무게가 나겠지? 네. 그래서 거기 무게가 보니까 0.3g 이렇게 돼 있어요. 0.3g. 근데 결과가라. 아세톤이 점점 마르면서 전자적으로 눈금이 작아지다가 나중에 0이 된다. 왜냐면 이 아세톤 입자들이 뭐 하겠니? 증발하겠지, 맞지? 그럼 증발하면 나중에 다시 전자적으로 눈금이 0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13쪽에 문제 6번까지 있지? 그거 지금 빨리 풀어주세요. 다 찾나? 네. 쌤 다 불러보지. 자, 1번에 답 뭐 있어요? OOOXO입니다. 이번에는 OXXOO. 3번에 1. 4번에 그치, 작아지다가 0이 된다. 그 다음 5번에
운동화에 증발했어. 아세톤 입자가 뭐 스스로 운동해서 증발했기 때문에 뭐 하든 맞죠? 증발했기 때문에. 6번에는 성우가 틀렸네. 멀리서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이 실험과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다. 지금 암모니아 수에 묻힌 손에서 암모니아가 A, B, C 쪽으로 지금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 보면 암모니아 입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이동한다. 이렇게 해야 될까?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알겠죠? 됐니? 자, 그러면 이에 14쪽부터 17쪽까지 숙제. 그리고 저 뒤로 넘어가서 저 뒤에 우리 이쪽 있지? 이쪽 한번. 중간 핵심 요약 보입니까? 자, 그거 셈하고 같이 한번 봐보자. 네모 있는 것만 볼 겁니다. 자, 그게 확산.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는 현상이 있다. 그 밑에 화살표 읽을게요. 상수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어느 방향으로 퍼져나가죠?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저 밑으로 가자. 확산이 잘 일어날 조건. 온도 높을수록 입자의 질량 작을수록. 그 밑에 일어나는 곳. 액체 속보다는 기체 속보다는 진공이지 맞지? 오른쪽으로 봅시다. 증발.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어디에서 기체로? 표면이지 표면. 그 밑에 화살표. 물 표면에 있던 입자가 뭐로 되어? 기체로 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 이러면 되고, 그 밑에 잘 일어날 조건에 온도 높을수록 습도 낮을수록 그렇게 하면 되겠지? 옆에 1번부터 10번까지 빨리 한번 볼게요. 하셨어? 자, 답 불러보자. 1번 어떻게 되노? 그렇지. OOXO. 2번에는 휘슬을 눌렀을 때 변하는 거. 변하는 게 이연과 이음이지 맞지? 이연하고 미음이다. 3번에는 확산.
4번에는 1번에 빨간, 2번에 모든 모든. 5번에 1번 높을수록, 2번에 작을수록, 3번에 진공속, 6번에 증발, 7번에 증발, 8번에 1번 높, 2번 낮, 3번 강, 4번 넓소. 9번에 1번 높을, 2번에 활발, 3번 증발, 10번에 확산, 증발, 확산이지만 숙제 나갑니다. 4쪽부터 6쪽에 1단계 5번 체크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좀 쉬었다가 2단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자, 18쪽 갑니다.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단어는 어렵지 이제. 자, 크게 비교해라. 자, 압력과 온도.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볼 겁니다. 압력과 부피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먼저 압력에 대해서 좀 알고 가자. 압력이 뭔지. 너희들 지금까지 살면서 압력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언제? 저번에 화학 시간에 그 피스톤 주사기에다가 음. 압력을 주면은 기체 부피가 줄어든다고요? 우와, 그런 걸 배웠어? 네. 잘하네. 그래서 압력의 정의가 있잖아.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위 면적당 받는 힘. 그래서 계산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요 이제 1학년 때 배우고 나면 나중에 너희들이 결혼할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압력은 지금 단위 면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분모값에 면적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 분자값에는 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력은 면적분의 힘입니다. 이걸 갖다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는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약자로 쓸 거거든요. 압력을 영어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맞지?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서 P라고 쓸 겁니다. P. 면적은 단면적을 A로 쓰는 데도 있고 S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지금은 중1이라서 선생님이 단면적을 A로 쓸게요. 힘. 그 단위가 됩니다. 힘을 표시할 때는 F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면적분의 힘. 공식이 나왔으니까 단위가 나올 거거든. 단위도 이렇게 해서 적어보자. 우리 힘의 단위 뭐 써요? 뉴턴. 그 다음에 요거를 퍼라고 읽으면 됩니다. 뉴턴 퍼. 그 다음에 단면적이니까 면적은 단위가 뭐 나오겠어요? 면적이 제곱 쓰면 되겠지만 그래서 제곱미터. 이렇게 압력의 단위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풍선을 만약에 이렇게 불었다면 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한다고 했지. 그래서 얘들이 보면 벽면을 때려주는 힘이 있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압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 압력은요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요거 우리 하나 알아보자.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 다음에 지금
풍선을 갖다가 많이 충돌하는 횟수가 크면, 충돌을 많이 하면 압력이 어떻게 하고 얘기할까?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기체 입자들이 충돌을 갖다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압력은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압력을 갖다가 우리가 크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입자수는 어떨수록 압력이 크겠니? 입자수는 많을수록. 입자수가 많으면 그만큼 같은 면적에 많이 때려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입자수가 많으면 압력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피는 입자 개수가 같은 상태에서 충돌을 많이 하려면 부피가 크게 좋아, 부피가 작은 게 좋아? 작아야 돼. 그래서 부피는 작을수록 압력이 큽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온도는 어떨수록? 높을수록 압력은 큽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게, 기체의 압력과 기체 부피 이렇게 갑시다. 압력과 기체 부피. 그래서 나중에 다 배우고 났을 때 이 압력하고 부피하고 관계를 따지는 걸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이걸 갖다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압력과 부피 관계를 따지는 것은 보일의 법칙입니다. 아까 지훈이가 압력이 크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부피가 작아진다 그랬지, 맞지? 그럼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진다. 둘은 비례 관계겠니? 반비례 관계겠니? 반비례 관계겠니? 반비례 그랬지? 자, 그러면 가로 1번, 가로 1번. 일단 온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지금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 반대로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요거를 보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너희들 보일의 법칙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온도는 어때야 돼요? 일정해야 됩니다. 온도는 같은 상태에서 압력과 부피